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비보다도 강한 바람이 문제인데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사이 서해상을 따라 이동한 뒤 내일 새벽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순창, 남원, 고창과 서해남부 모든 바다, 오후에는 나머지 11개 시군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 강한 바람이 특징입니다. 서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00km, 내륙에는 시속 120k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돼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해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14개 시군에 재해위험지역과 농축산 시설물의 안전관리, 선박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그동안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데다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해경도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모든 어선들에게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지난 18일 전주 색장동 전주천에서 24살 박모 씨가 물놀이를 하다 숨졌는데 사고 책임을 놓고 유족과 공사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수심은 원래 성인 무릎 높이였는데 고속도로 공사로 깊은 웅덩이가 생겼고 공사업체가 출입금지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지만 공사업체는 갑작스런 폭우에 수심이 깊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긴 장마로 식재료 값이 폭등하고 폭염에 코로나19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도내에 남은 격리 병상은 17개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주에서 2명, 익산에서 1명이 발생했는데 서울과 광주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36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회사원인 50대 남성은 지난 16일과 17일 서울에서 송파구 197번 확진자를 만났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50대 남성과 함께 식사한 익산 50대 남성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광주의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 30대 남성도 감염돼 전북의 확진자는 모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방문한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호남권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으로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그리고 또 광주와 함께 공동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의도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36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민은 모두 288명인데 이 가운데 25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2명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검사 거부자를 고발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행정 쪽에서 번호가 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인솔자 1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바빠서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명단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역학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단을 고의로 폐기했는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2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명령을 어기는 업소는 고발하고 영업을 중단한 업소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단속반이 유흥주점에 문이 열렸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은 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된 시설에 대해서 영업이 금지된 상태여서 그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1,200여 곳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1차 적발 때는 계도하고 2차 적발 때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관련돼서 전주시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사건보다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아마 기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2주간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는 100만 원의 특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울러 휴업으로 인한 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기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경찰은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혼식장과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열흘간 도내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가족끼리 전파한 사례가 40%가 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집 밖은 물론 집 안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과 아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54번째 확진자가 확진 전에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는데 이후 이 남성의 10대 딸과 40대 부인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창에서는 홀로 사는 80대 노모가 광복절 연휴에 찾아온 아들을 만났다가 감염됐습니다. 셋째 아들인 송파 143번 확진자가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니 집인 확진자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익산의 30대 남성 확진자를 고리로 서울에 사는 부인과 자녀 2명, 수해를 입어 동생 집을 찾은 친형과 조카 등 가족 8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16일부터 열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34명. 이 가운데 41%가 넘는 14명이 가족 간에 전파된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지내게끔 하고 있고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전화 연락만 이렇게 하지 접촉은 안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올바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람 간 감염고리를 끊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폭증해 또 격리병상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대규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외출과 만남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던 지난 4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북교육청은 음주에 참여한 교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교생 30명인 고창의 작은 시골 학교.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오다 교육청 암행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학생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교직원들은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반주 형태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사로서 본분을 잃어가면서까지 뭔가 그렇게 과하게 진행된 상황이 아닌 것도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없다 해도 근무 시간인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북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을 포함해 교사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교장에게 중징계, 나머지 4명은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교장의 용인이 없었다면 근무 시간 내 음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 징계를 가서 그랬어요. 저한테 모든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수업하다 내려와서 제가 권한 막걸리 한두 잔 받아서 마셨거나 그냥 내려갈까 하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에서 음주 사실을 적발하고도 3개월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가 확정돼도 내년 3월까지 교사 전보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남원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정읍에서 생산된 280톤의 배가 올해 베트남에 수출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난 집중호우 때 20대 마을을 대상으로 경계 복원을 위한 지적 재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적 경계 복원이 필요한 주민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경제점 복원을 통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웃 간의 경제 분쟁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에서 생산된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모두 280톤을 수출할 계획인데 1차 16톤을 시작으로 잇따라 수출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읍 배는 과실이 크고 강도가 높은 데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고급 배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1995년 이후 지역의 발전상을 담은 임실군지를 23년 만에 발간했습니다. 이번 임실군지 발간은 지난 1977년과 1997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진안군이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북상하는 태풍 바비에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직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직원 300여 명은 11개 읍면 지역 19군데 피해 현장에서 인삼과 수박 등 재배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지를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꾸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1차 집단 휴진에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1,164곳 가운데 35%인 415곳이 참여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